루시아, 이제 끝났어. 당신 죽어. 민두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백설이는 손에 든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 민두식에게서 지분 양도 각서를 받아낸 직후였는데 벌써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백설이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사람처럼 연기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더 잔인하게 덤벼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필두 손수건 말이야. 그거 어디 갔어? 민두식의 질문에 백설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조필두의 피가 묻은 손수건. 30년 전 문태경 부모님 살해 사건의 결정적 증거였죠. 백설이는 그걸 민두식에게 넘기는 대신 지분을 받았는데 민두식이 벌써 눈치챈 거예요. 역시 한 가문을 지배해온 사람답게 감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백설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손수건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지만 민두식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당장 내놓지 않으면 오늘 밤 넌 죽어. 알아들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귓가를 때렸어요. 백설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회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 도시를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백설이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4년, 딸 백미소를 잃고 복수를 위해 이 지옥 같은 가문에 들어온 지 4년이 흘렀어요. 정루시아라는 가면을 쓰고 민두식의 아내 노릇을 하며 매일 밤 이를 갈았던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소야, 엄마 거의 다 왔어. 백설이는 가방 속 작은 사진틀을 꺼냈습니다. 백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중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미소는 행복했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던 딸. 하지만 민강유통에 들어온 후 모든 게 변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죠. 안고 싶고, 쓰다듬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설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두식의 저택에서는 기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타는 첫 냄새였어요.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은 채 라이터로 하얀 손수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천을 핥아 올라가면서 점점 검게 변해갔어요. 크크크. 증거? 이제 없어. 손수건이 채로 변하는 걸 보며 민두식은 웃었어요. 조필두의 피가 묻은 손수건. 30년 전 자신이 문태경 부모를 죽였다는 증거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하얀 재가 재떨이에 쌓였어요. 민두식은 그 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을 잘 숨겼는데 이제 와서 들통날 뻔했잖아. 민두식은 혼잣말을 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민두식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백설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루시아. 아니, 백설이. 내가 감히 나한테 덤벼? 민두식은 이를 갈았어요. 지분 양도 각서를 넘긴 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제 할 수 있는 건 백설이를 제거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민두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느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지 않은 특수한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건달 우두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저번에 문태경 때린 놈들 있지? 그놈들 다 처리해. 입 닥치게. 민두식의 목소리는 냉혹했어요. 마치 벌레를 밟아 죽이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두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하게 보였어요. 정루시아랑 문태경도 처리해.
깔끔하게 흔적 남기지 말고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네? 회장님, 그건 너무 못해? 그럼 넌 먼저 죽어. 내 가족도 함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민두식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에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생각. 용서는 없었습니다. 자비도 없었어요. 민두식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백설이, 내가 날 이용했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너를 이용한 거야. 민두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허름한 창고. 건달 두목은 담배를 피우며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낡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은 두목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형님, 민두식 회장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젊은 건달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썹이 꿈틀거리고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래? 우리 처리하래요. 문태경 때렸던 일 때문에 입 막으려고. 그리고 젊은 건달은 말을 잇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창고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건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목은 천천히 담배를 입에서 빼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개새끼가. 두목이 담배를 발로 짓밟았어요.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건달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돈 받고 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두목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건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떡합니까?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두식 그 양반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죽일 수도. 건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공포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삐걱 열렸어요. 모두가 일제히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문태경은 방금 병원에서 퇴원한 참이었어요. 얼굴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태경? 너 왜 여기 와? 두목이 놀라서 물었어요. 손에는 아직 주먹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한 걸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민두식이 저 죽이라고 지시한 거 증언해 주세요. 제발입니다. 건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목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증언하면 우리 다 죽어. 민두식이 가만 안 둬.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민두식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입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야죠.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젊은 건달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뭔데? 또 무슨 일이야? 민두식이 정루시아도 죽이래요. 지금 당장 사람들 보냈대요. 문태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루시아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문태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니. 함께 복수를 계획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니. 두목이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좋아. 우리도 배신당했어. 이제 민두식 그 새끼 가만 안 둬. 어차피 죽을 거면 싸우다 죽자.
가자. 건달들이 우르르 창고를 뛰쳐나갔습니다. 문태경도 함께 뛰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루시아, 제발 무사해. 제발. 문태경은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백설이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강유통에서 나와 걸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일부러 택시를 타지 않았거든요. 걷는 게 머리를 맑게 해줄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췄습니다. 봄밤이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어요. 백설이는 가방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두식에게서 받은 지분 양도 각서가 들어 있었어요. 민강유통의 30% 지분. 이제 자신이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제 민강유통은 내 거야.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백설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곧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두식이 조용히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정루씨 아시죠? 앞에 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백설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백설이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소리 지르면 곤란해집니다.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뒤로 돌아 뛰려고 했지만 이미 뒤에도 2명이 서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거였습니다. 싫어요. 비켜요. 살려주세요. 백설이가 소리쳤지만 남자 하나가 재빠르게 다가와 입을 막았습니다. 큰 손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검은 승합차에 태웠어요. 백설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승합차 문이 쾅 닫혔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차 안에서 백설이는 결박당한 채 앉아 있었어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눈으로만 주변을 살폈죠. 남자들은 말없이 앞만 보고 있었어요. 민두식, 역시 당신이었구나. 예상했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백설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분을 넘긴 순간 민두식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일 밤에 바로 움직일 줄은 예상 못했어요. 승합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점점 사라졌어요. 어둠만이 차창 밖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설이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문태경, 나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찾아야 해. 제발. 승합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폐창고였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황량한 주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백설이는 끌려 나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기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백설이를 낡은 의자에 앉혔어요. 녹슨 금속 의자였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밧줄로 손목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제야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떼어냈죠. 캬, 백설이는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물 좀 주세요. 제발. 닥쳐. 남자 하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백설이 앞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험상궂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어요. 민두식 회장님 명령이야. 원망하려면 그분 원망해. 우린 그냥 일하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다니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웃겨?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얼마 받기로 했어요? 뭐? 돈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값이 얼마예요? 1억? 2억? 백설이는 계속 물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 닥쳐. 너 같은 년이 무슨. 아니면 5억? 10억? 궁금해서 그래요. 제 목숨값이 얼마인지. 남자가 다가와 백설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백설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입술이 찢어지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입 안에서 철맛이 났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크크. 민두식은 당신들도 죽일 거예요. 증거 없애려고. 저 죽이고 나면 당신들 차례예요. 뭐라고? 남자들의 얼굴이 변했어요. 백설이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문태경 때렸던 건달들도 지금 죽을 거예요. 민두식은 그런 사람이에요. 배신은 용서 안 해요. 증거는 남기지 않고요. 백설이는 계속 말했어요. 씨앗을 뿌리는 거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형님한테 확인해 봐야겠어. 그 순간 백설이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한눈을 팔 때 밧줄을 풀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스텔라 장의 저택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태주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루시아 누님이 납치됐습니다. 스텔라 장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어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납치됐다고? 스텔라 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두식이 사람을 보냈대요. 지금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검은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졌다고 합니다. 모태주는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목격자와의 통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스텔라 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4년 전 만신창이가 된 백설이를 거둬 국수를 준비시켰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백설이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여자. 눈에는 생기가 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 하지만 스텔라 장은 그 눈 속에서 무언가를 봤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을. 그래서 거둬줬고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시간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순간. 우리 함께 이기자고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민세리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백설이를 배신했었죠. 지분 양도 각서를 빼앗기 위해 민두식 편을 들었던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루시아를 배신했어. 내가. 스텔라 장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 때문에 백설이가 위험에 처한 거였습니다. 만약 백설이가 죽는다면 그건 자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할까요? 모태주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스텔라 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안 돼. 민두식 손이 닿아 있어. 우리 힘으로 찾아야 해. 스텔라 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찾아. 어떻게든 찾아내.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하지만 어디 있는지. 내 인맥 총동원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루시아를 찾아. 당장. 스텔라 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2세의 노인이 우는 모습은 처량했어요. 모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텔라 장은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보원, 사설탐정, 경찰 고위직, 정치인 모두에게 부탁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발, 루시아를 찾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돈이든 뭐든. 전화를 걸고 또 걸었어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장 여사님, 찾았습니다. 외곽 폐창고에 있습니다. 위치 전송합니다. 스텔라 장은 곧바로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태경, 위치 보낼게. 빨리 가. 서둘러. 창고 안에서는 건달들이 납치범들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보며 두목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발로 차려다가 멈췄어요. 야, 민두식이 우리 죽이라고 했다며? 우리 가족까지 건드린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 새끼들, 우리를 뭘로 봤어? 두목이 발로 차려다가 멈췄어요. 문태경이 들어왔거든요. 잠깐만요. 문태경은 납치범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옷깃을 잡아 끌어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민두식한테 직접 지시받았어요? 네, 전화로. 직접 전화 왔어요. 녹음 있어요? 혹시 녹음해뒀어요? 납치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있어요.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어요. 이런 일 하다 보면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서. 문태경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예요. 민두식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핸드폰 어디 있어요? 빨리 주세요. 주머니에. 문태경이 남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찾았어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두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정루시아랑 문태경도 처리해. 깔끔하게. 흔적 남기지 말고.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살인 교사죄의 확실한 증거였죠. 문태경은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이거면 돼요. 검찰에 넘기면 민두식 끝이에요. 무기징역감이에요. 문태경이 백설이를 돌아봤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고마워요, 태경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요, 루시아 씨.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 함께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년간의 복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건달 두목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증언할게요. 민두식 그 새끼 용서 못해. 우리 가족 건드리려 한 거 절대 아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태경은 두목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두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 문태경은 납치범들을 데리고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사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정루시아랑 문태경도 처리해. 깔끔하게. 흔적 남기지 말고.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민두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네요. 게다가 피해자가 2명이나. 검사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민두식 회장을 체포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문태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도 받아야겠네요. 검사는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2시간 후 민두식의 저택.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차량 5대가 저택 앞에 섰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허락했어? 민두식이 휠체어에서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두식 씨,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살인 교사라고? 말도 안 돼. 나는 민강유통 회장이야. 귀하의 육성 녹음 파일 확보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민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잠깐만. 나는 민강유통 회장이야. 함부로 못해. 변호사 불러.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민두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4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새끼들이 배신을 해. 내가 돈까지 줬는데. 민두식은 끌려 나가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죠. 저택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살인교사 혐의가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두식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뉴스 속보로 방송됐고 인터넷은 온통 이 얘기뿐이었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수갑찬 민두식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아버지가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민경채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였어요. 아버지가 믿을 수 없었어요. 그 강력했던 아버지가 민강유통을 지배하던 절대 권력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다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공 실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큰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체포되셨어요. 알아요. 봤어요.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 실장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큰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민경채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당장 백설이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었으니까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강유통 로비에서 민경채는 백설이와 마주쳤습니다. 백설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루씨야. 민경채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백설이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민경채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백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면 벗으셨나 봐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슨 소리? 민경채가 다가가려는 순간 백설이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이거 봐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민경채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친자 확인서. 친생모 민경채. 친생부 김선재. 출생아 백미소. 검사 날짜 2020년 3월 15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백설이는 한 발 다가왔습니다. 민경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낳은 딸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백미소. 4년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뛰어내린 그 아이요. 당신의 친딸이었어요. 민경채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전 자신이 딸을 낳았던 날, 진통이 심해서 정신을 잃었던 기억, 깨어났을 때 건강한 아기를 안았던 기억, 공 실장이 건강한 아기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럴 수가. 공 실장이 바꿔치기 했어요. 20년 전에 당신 진짜 딸은 약하게 태어났고 건강한 아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난 제 딸과 바꾼 거예요.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 진짜 딸은 백미소였어요. 그리고 민세리는 내 딸이었죠. 피가 바뀐 거예요.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게 만든 거야. 내 손으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백미소가 민세리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경채는 오히려 그 사건을 덮으려 했었죠. 김선재와 함께 증거를 없애고 백미소를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분식집 딸 주제라고 비웃었던 기억. 그리고 백미소는 결국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크하하, 하하하. 민경채는 웃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곧 그 웃음은 울음으로 변했죠. 으아악, 내 딸을 내가 죽였어. 민경채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머리카락이 뽑혀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다가왔지만 백설이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내버려둬요. 저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예요. 며칠 후 민경채는 정신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갈 때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거든요. 하루 종일 혼잣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와도 먹지 않았어요. 밀쳐냈습니다. 환자분, 약 드셔야 나으실 수 있어요. 싫어. 난 죽어야 해. 내 딸을 죽였어.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해. 민경채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자해 시도 가능성이 있으니 수문의 시간 감시하세요. 날카로운 물건은 절대 주지 마시고요. 철창은 몰락이었죠. 재벌가 딸로 태어나 40년 동안 누린 모든 게 거짓이었고 진짜 딸은 자신의 손으로 죽게 만들었다니.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경채는 악몽을 꾸었어요. 백미소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 옥상에서 떨어지는 백미소를 보는 꿈. 그리고 깨어나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미소야, 미안해. 같은 시각, 인천공항. 김선재는 캐리어를 끌며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민두식 비자금 계좌. 이거면 LA에서 충분히 살 수 있어. 새 인생이야. 김선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두식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를 몰래 빼돌렸거든요. 수십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스위스 계좌였습니다. 바보 같은 민두식. 나한테 계좌 정보 맡긴 게 실수였지. 김선재는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확인했어요. 좌석은 1A. 제일 좋은 자리였습니다. LA행 비즈니스석이요. 출국 수속 창구에 여권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 스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어깨를 툭 쳤어요. 김선재 씨? 김선재가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검찰입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김선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두식 회장 체포되면서 계좌 추적 들어갔습니다. 비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 오해예요. 저는 그냥... 김선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선재가 돌아보니 민경채가 서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외출 허가를 받아 나온 거예요. 눈동자는 풀려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경채 씨. 왜 여기?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변호사님 잡으러 왔죠. 외출 허가 받기 쉽더라고요. 중요한 증언이 있다고 하니까요. 민경채는 검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어요. 저도 다 알아요. 증거도 있어요. 뭐? 그건 경채 씨도 동의했잖아요.
김선재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비자금 계좌도 이 사람이 빼돌렸어요. 스위스 계좌 정보 여기 있어요. 민경채는 봉투를 꺼내 검찰에게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계좌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채 씨, 미쳤어? 우리 같이 일했잖아. 왜 나를? 응, 미쳤어. 당신이 미치게 만들었잖아. 내 딸이 누군지 알면서 숨겼잖아. 민경채는 텅 빈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어요. 검찰이 김선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감금죄, 횡령죄, 배임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완벽하게 계획했는데 김선재는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빠진 거였습니다.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수갑 찬 채 끌려가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김선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만 울렸습니다. 야망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LA 비즈니스 클래스 대신 교도소 독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백설이는 민세리를 불렀습니다. 만날 장소는 백미소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이었어요. 전화로 꼭 와야 해라고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로 오래요? 무슨 일이에요? 세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백설이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스텔라 장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어요. 유골함들이 질비한 복도를 지나 백설이는 한 곳 앞에서 멈춰섰어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백미소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세리야, 이 이름 기억나?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리는 유골함을 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미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대 시절, 자신이 괴롭혔던 그 아이. 학교 복도에서 밀쳤던 기억, SNS에 악플을 달았던 기억, 친구들과 함께 따돌렸던 기억. 분식집 딸이 어떻게 여기 왔어? 라고 비웃었던 기억. 왜 갑자기 미소 얘기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세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 놀라지 말고 끝까지 들어. 백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백미소가 엄마의 진짜 딸이었어. 세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뭐라고? 너와 미소가 바뀌었어. 20년 전에 공실장이 바꿔치기 했어. 같은 날 태어났는데 너희 둘을 바꾼 거야. 백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너는 원래 민경채의 딸이었어. 그리고 미소는 엄마 딸이었고 피가 바뀐 거야. 세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스텔라 장이 세리를 붙잡아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저는 넌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백설이는 세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널 사랑했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엄마 딸이야. 엄마에게는 너도 소중하고 미소도 소중해. 세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내가 충격받을까 봐 무서웠어. 백설이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스텔라 장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백설이가 세리를 미소의 유골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어요. 무릎 꿇어. 네? 미소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한 일에 대해. 세리는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유골함 속 미소의 사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그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 미소야, 미안해. 세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괴롭혀서 미안해. 때려서 미안해. 욕해서 미안해. 내가 죽게 만들어서 미안해.
세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백설이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소야, 엄마도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고통받는 줄 알면서도 못 도와줘서. 엄마가 나쁜 엄마였어. 스텔라 장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할머니도 미안하다. 내가 내 손녀인 줄 알았더라면 더 사랑해줬을 텐데. 민경채만 챙기고 널 무시해서 미안하다. 세 사람은 미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책감, 슬픔,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납골당 복도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백설이는 민세리와 스텔라 장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출국장 앞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요? 겨우 찾은 엄마인데. 세리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백설이는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응, 여기 있으면 위험해. 김선재가 내 친아빠라는 거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민경채 주변 사람들도 아직 많아.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세리가 백설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백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백설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민두식, 민경채, 김선재 다 처리하고 갈게. 법정에서 제대로 벌 받는 거 확인하고. 미소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세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설이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재판 끝나면 바로 갈게. 약속해요? 꼭 와요? 약속해. 엄마가 거짓말한 적 있어? 백설이는 세리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세리도 백설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스텔라 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루시아, 세리는 내가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미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다 해뒀어. 감사합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백설이는 스텔라 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스텔라 장은 백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널 배신해서.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미안해. 꼭 승리하고 돌아와. 우리 다시 만나자. 세리랑 함께. 네, 꼭 그럴게요. 출국 시간이 다가왔어요. 세리와 스텔라 장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백설이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혔어요. 백설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소야, 엄마가 세리를 지켰어.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 백설이는 돌아서서 공항을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3개월 후, 법정. 민두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은 살인 교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백설이와 문태경은 방청석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정루시아와 문태경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육성 녹음 파일, 증인 진술, 그리고 정황 증거가 모두 일치합니다. 민두식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또한 30년 전 문한경 씨 부부를 살해한 혐의도 인정됩니다. 조필두 증인의 진술과 물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문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고인 민두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민두식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아, 아니야. 이럴 수가.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교도관들이 민두식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두식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나는 민강유통 회장이야. 이럴 수 없어. 항소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루시아 씨. 드디어 이겼어요. 네, 드디어. 미소야, 엄마가 해냈어. 4년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백설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법정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 결혼식장에 하얀 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백설이가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손에는 작은 사진틀이 들려 있었습니다. 백미소의 사진. 백설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미소야, 엄마 오늘 결혼해. 함께하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라도 함께할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버진로드 끝에서 문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예쁘다. 정말 아름다워요. 바보. 눈물 나잖아. 백설이는 울며 웃었어요. 문태경이 백설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가락이 부드러웠어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복수예요. 미소도 그걸 바랄 거예요.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미소 목까지. 두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객석에는 민세리와 스텔라 장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모태주도 옆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백설이는 세리를 따로 불렀어요. 세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백설이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세리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임신했어. 3개월 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세리는 백설이를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6장. 그 후, 1년 후, 백설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출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문태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 애들 너무 예쁘다.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 문태경이 아기를 안고 웃었어요. 백설이도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딸 이름 정했어요? 응, 문미소. 미소? 우리 딸 이름을 물려주고 싶어요. 미소가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미소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민두식은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콩밥을 먹으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독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었어. 민경채는 정신병원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사진을 보며 매일 사과했어요. 김선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야망은 무너졌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설이와 문태경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쌍둥이를 키우며 백미소를 기리는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민세리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대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모태주는 민강유통부회장이 되어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했어요. 백설이를 도우며 바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스텔라장은 92세까지 장수하며 자선사업에 힘썼어요. 백미소를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에필로그. 어느 봄날 백설이는 쌍둥이를 데리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백미소의 묘 앞에 섰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왔어. 백설이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감촉이 손에 전해졌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 동생들도 생겼어. 내 이름을 물려받은 여동생이야. 문미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백미소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꽃이 피 흩날렸어요.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하늘에서 편히 쉬어. 엄마가 항상 사랑해.
백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문태경이 다가와 백설이의 어깨를 안았어요. 쌍둥이도 함께였습니다. 미소도 기뻐할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니까요. 그럴까요? 네. 엄마가 행복하면 미소도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쌍둥이도 함께요. 한 가족이었습니다. 태양이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향기가 코를 간질렸어요. 태양을 삼킨 여자, 백설이. 그녀는 복수를 끝냈고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미소는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엄마, 행복해. 나도 행복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